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요. 그동안은 좀 바쁜 일들이 많아서 영상을 오랫동안 찍지 못했는데 그동안 캐스트온해서 다 끝 마친 그 스웨터가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 여름에 연도가 2023년도네요. 재작년에 여름에 친구하고 그 누가바니츠에 놀러 갔다가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원래 이 책을 굉장히 사고 싶었었는데 그때 마침 누가바니츠에서 팔고 있어서 이 책을 친구가 구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스웨터를 한 2벌 정도 써보았는데 처음에는 원래 이 라인스케이프스라는 이 스웨터를 굉장히 뜨고 싶었는데 나중에 계속 보니까 뜨고 싶은 그 스웨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유토피아라는 스웨터를 뜨게 되었어요. 가장 처음으로 뜬 스웨터가 이 책에서 가장 처음으로 선택한 스웨터는 유토피아고요. 이 스웨터는 나중에 다시 소개시켜 드리겠지만 지금은 스웨터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이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고 제가 이번에 여름에는 리버티라는 스웨터를 여름 모헤어로 뜬 여름 스웨터 여름에 입으면은 시원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스웨터를 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스웨터를 뜨게 되었는데 완성을 해보니까 긴팔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프릴을 달았다가 프릴을 다시 떼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 스웨터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소매하고 이 목둘레였거든요. 여기 목둘레에 이렇게 비즈를 달아서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여성스러운 그런 디자인이었고 그 작가분도 굉장히 화려한 그 디자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먼저 제가 어떤 실을 사용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 니픽스의 얼로프트 모헤어를 사용했고 이건 예전에 한정이 아니라기보다는 품절이 되면서 다시 생산을 안 하는 그런 거여서 50% 세일하는 바람에 제가 이거를 6벌인가를 주문했는데 이름이 서울이라서 주문을 했고요. 굉장히 화려하고 좀 여성스러운 컬러였고 지금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지금 1벌인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4벌 정도 스웨터에 4벌 정도 사용을 했고 서울이라는 핸드프린트 그 모헤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그 바늘 이야기에서 한창 캐시미어 콘사를 세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연핑크색을 제가 사서 굉장히 아껴두고 있던 실이에요. 그런데 이 실을 3겹을 말아서 3겹을 말고 거기에 모헤어를 한 겹 추가해서 게이지를 내보니까 게이지가 딱 맞아서 그래서 그 리버티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스웨터예요. 그래서 밑에
고무단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고무단은 이렇게 그 고무단 여기 코 잡는 거는 트위스트, 저면 트위스트 기법을 사용해서 코를 잡았고, 그래서 몸통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스웨터입니다. 꼬아뜨기인데 그 겉뜨기 안뜨기를 둘 다 꼬아 떠서 이렇게 좀 귀여운 느낌의 고무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무단을 뜬 다음에 요 라인을 만들어 가면서 계속 겉뜨기를 하는 건데, 원통으로 겉뜨기인데 앞과 뒤에 요 라인은 나중에 프릴을 달아주는 라인인데, 겉뜨기를 계속 뜨면서 이 라인이 들어가는, 프릴이 들어가는 한 코를 안뜨기로 떠줘요. 그래서 쭉 원통으로 떠 올라가다가 여기 겨드랑이 부분에서 앞판과 뒷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앞판 코는 다른 케이블에 걸어두고, 뒷판이나 앞판부터 시작을 다시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면뜨기가 들어가는데, 여기 어깨 부분에서 어깨를 보면 이렇게 어깨 모양의 패턴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 곳씩 줄어들어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약간 파임을 주고, 그 다음에 직선으로 쭉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쪽을 이쪽은 이 방향으로 파여서 올라가고, 그래서 앞판을 쭉 올라가다가 당연히 목 파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 이 정도 지점까지는 쭉 올라가서 쭉 뜨다가 여기 목 부분에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부터 코막음을 몇 개 해준 다음에 여기 목 파임 부분을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부터 여기 줄여주고, 여기는 직선으로 올라가고 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줄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어깨를 다 뜨고요. 여기서 어깨를 또 여분의 실로 남겨두고, 그 다음 반대 방향 어깨를 떠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떠가면서 여기서부터 서서히 줄여준 다음에 나중에 직선으로 올라가서 이쪽 어깨도 여분의 실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앞판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뒷판을 넘어가는데, 아까 어깨부터 처음에 어깨가 아니라 겨드랑이에 남겨두었던 케이블을 다시 바늘과 연결해서 앞판과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 겨드랑이 부분을 둥그렇게 줄여줍니다. 양쪽을 다 줄여주다가 또 마찬가지로 쭉 직선으로 길게 올라가요. 여기도 이쪽도 이쪽 방향으로 줄여주다가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뒷판은 쉬운 게 쭉 계속 직선으로 올라가고 파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쭉 그냥 직선으로 쭉 올라가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앞판과 뒷판이 다 연결이 아니라 완성이 되면 여기도 당연히 남는 실로 쉬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쪽 어깨부터 연결을 해줘요. 앞판 뒷판을. 그래서 이렇게 연결선이 보이는데,
일단 겉과 겉의 앞뒤판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맛보게 해준 다음에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감찜질을 합니다. 여기는 도안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각자 그 니터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여기를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돗바늘로 여기를 왔다 갔다 해서 떴는지, 아니면 두 코를 앞뒤판을 모아서 겉뜨기로 쭉 뜨면서 모아줘도 되고, 그래서 여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결을 깔끔하게 해주면 이렇게 어깨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를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목 부분을 여기를 떠주는데, 일단 코를 다 주워준 후에, 코를 다 줍고 나서 살짝 줄임을 해줍니다. 몇 코에 한 번씩 줄여준 다음에 원작에서는 여기 비즈를 3줄을 넣어줬는데, 저는 이 비즈가 처음에 너무 작은 걸 구입하는 바람에 구멍에 바늘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그거를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다이소에 가서 크기가 맞는 비즈를, 색깔과 크기가 맞는 비즈를 찾아보니까 이 골드 색깔의 금색의 구멍이 약간 큰 비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와서 모양이 약간 길쭉한 것도 있고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그냥 섞어서 달았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한다고 했는데 별로 티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크기가 달라도. 그래서 저는 여기를 약간 변형을 해서 비즈 달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낚싯줄로 이 구멍을 통해서 요 실을 낚아 올려서 겉뜨기를 해주느라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제가 한 줄만 하는 바람에 물론 여러 개를 하는 경우에 더 예뻤다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이게 실이 좀 알록달록 하니까 한 줄만 넣어도 되겠다 싶어서 한 줄만 넣었고요. 그런 다음에 한 줄을 넣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겉뜨기를 한 3단 정도 하고 나서 아이코드로 이렇게 코막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목둘레가 나오게 되었어요. 네, 목둘레 실제로 입어보면 아주 조이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딱 적당한 그 사이즈의 둘레가 나왔습니다. 이 옷의 사이즈를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게이지가 아까 딱 맞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게이지가 좀 다르게 나와서 사이즈를 보통은 3이나 4 정도를 입는데 6 사이즈로 떴거든요. 그래서 살짝 좀 옷이 제 사이즈보다는 훨씬 크게 나왔는데 제가 입으면 너무 좀 통통해 보여서 지금 좀 저보다 마르신 엄마가 입어보시니까 굉장히 잘 어울려서 엄마가 입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 원작처럼 이 소매 부분을 여기를 코를 주운 다음에 이렇게 반팔로 떠서 여기서 절반으로 코를 줄여서 이렇게 퍼프 소매처럼 만든 후에 그 비즈를 달아봤어요. 목둘레처럼 똑같이 완성을 했는데
보기에는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입어보니까 너무 좀 펑퍼짐해 보여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소매를 길게 해서 늘어뜨리면 좀 소매를 줄여가면서 하면 어떨까 하고, 소매를 원작과는 좀 다르게 여기를 쭉 5단에 한 번씩 줄여가면서 했는데,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소매통이 엄청 넓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절반으로 코스를 끝에서 줄여서 밑단과 똑같은 꼬아뜨기로 소매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막음은 별로 신축성이 많이 없게 그냥 일반 코막음으로 했고요. 어차피 소매는 손만 들락날락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너무 넓어져도 나중에 걷어올렸을 때 자꾸 흘러내리거나 해서, 저는 여기 소매에 딱 맞도록 좀 좁게 해서 이렇게 소매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웨터가 완성이 되었고요. 사이즈는 너무 좀 크지만 되게 이 감 자체가 캐시미어하고 모헤어가 섞여서, 실크 모헤어가 섞여서 보들보들하면서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간절기에 또는 겨울에 실내에서 편안하고 가볍고 포근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원작과는 좀 다른 모양이 나왔지만 얘는 자유로운 리버티 스웨터가 맞고요. 여기는 또 나중에 여기서부터 이 안뜨기에서 코를 하나씩 주워가면서 쭉 코를 주운 다음에 앞에서부터 뒷면으로 넘어갈 때까지 끝까지 쭉 여기까지 코를 주운 다음에 이제 겉뜨기로 뜨고 에머날로 이제 사이즈를 늘려가면서 프릴을 만들었는데, 프릴이 제가 실수로 이 코를 주울 때 바늘을 좀 작은 바늘을 쓰는 바람에, 왜냐면 이 스웨터는 5mm로 떴는데 코를 한 3.5인가 4mm로 줍는 바람에 이 프릴이 너무 쫀쫀하게 떠져서 좀 딱딱한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귀여웠어요. 하지만 이 옷을 입으실 분이 프릴이 없고 그냥 좀 귀엽고 화려한 거보다는 그냥 평범한 게 좋다라고 하셔서 프릴을 다시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가 약간 늘어나 보이는데 세탁을 하면 괜찮겠죠? 입었을 때는 약간 라인이 들어가면서 심심하지 않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라인이, 이걸 프린세스 라인이라고 하나요? 이 라인이 좀 이게 약간 분할을 해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좀 넓은 통의 옷은 약간 마르신 분들이 입었을 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사이즈가 오버사이즈가 돼버리면 너무 상체가 커 보이기 때문에 이 옷은 제가 입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변형된 리버티 스웨터를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보세요. 모헤어로 단색으로 뜨면 프릴을 넣어도 과해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색상이 약간 화려해서 프릴을 안 넣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프릴을 넣으실 분들은 단색으로 해서 비즈도 좀 많이 넣고, 비즈를 사실 때는 그 바늘을 사이즈를 좀 고려하시고, 인스타에
이 비즈를 넣는 방법이 나왔는데 보니까 코바늘 1호 내지 2호를 비즈로 통과시켜서 그 실을 끌어올려서 겉뜨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도 인스타에 가면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쉽게 비즈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저의 리버티 스웨터 완성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즐겁게 뜨게 하세요. 안녕.